20대 중반 직장인이 되고 처음으로 받은 월급은 200만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고수익 투자처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마음 편히 포기하고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을 소비해야 할까요? 제 답은 어쩌면 단순하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 절약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유튜브에 1억 모으기를 검색해보면 제 채널을 포함해서 되게 많은 채널에서 1억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1억을 작은 돈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고, 일부는 1억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고 우습게 보며 그런 돈을 굳이 절약까지 해가며 모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물론 맞습니다. 제가 3년 만에 1억을 모아보니 1억을 모은다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회사를 그만둘 수 있지도 않고요. 돈이 막 5억, 10억으로 불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절약으로 1억을 모으면서 많은 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억이라는 종잣돈이 얼마나 모으기 어려운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이라는 종잣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절약만으로 1억을 모아본 경험은 제 경제적 목표에 도달하는 데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고, 제 1차 목표인 서울 아파트 내 집 마련도 달성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절약만으로 1억을 모으는 방법은 무엇인지 제 경험에 기반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1억을 모은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1억이라는 돈이 어떤 돈인지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20대, 30대들은 얼마 정도를 모았는지 통계를 말씀드릴 건데요. 2024년에 20대에서 30대의 평균적인 저축 현황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본 기사가 있습니다. 39세 이하 가구가 전월세 보증금을 빼고 순수하게 저축으로 모은 돈은 중앙값이 3,3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중앙값이란 저축액이 제일 많은 가구부터 제일 적은 가구까지 한 줄로 세워놨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저축액을 의미하는데요. 20대만 봤을 때는 1,550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부모님 집에 살고 있어서 가구주가 아닌 20대에서 30대이신 분들의 데이터는 빠졌을 거고,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39세 이하의 결혼한 부부의 경우 1인 기준이 아니고 2인 기준으로 들어갔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정확하게 20대, 30대 1인이 모은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가까운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유튜브나 포털에서 쉽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1억이라는 돈을 모은 분들이 적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치만 또 동시에 물가가 오르고 자산의 가격이 오르면서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1억 정도는 있어야 유의미한 투자가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절약을 시작하면서 1억이라는 정잣돈은 1차적인 저축 목표로 세우기에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렇게 1억이라는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저축과 절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투자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현재까지 모은 종잣돈이 1,000만 원 정도 있는 두 사람 A, B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A는 연간 저축액이 1,000만 원이고 연평균 수익률이 10%입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리의 힘을 빌려서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연평균 수익률 10%를 내는 방법들이 꽤 있지만 단기적으로 연평균 수익률 10%를 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A는 투자를 꽤 잘하는 편이죠. 운이 좋아서 하락장에 투자하지도 않았고요. 반면에 B는 투자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예적금에도 넣어두지 않아서 1%의 수익률조차 없다고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연간 저축액이 2천만 원이에요. 자산의 수익률을 비교해 볼까요? 참고로 자산의 수익률이란 내가 투자한 주식 종목의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 총 순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의미합니다. A가 훨씬 더 빠르게 1억을 달성하죠. 사실 당연합니다. 자산이 적을수록 저축의 힘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축과 절약을 습관화하시고 이후 종잣돈을 모으면서 투자 실력을 늘리는 걸 추천드려요. 마찬가지로 이 예시의 B도 종잣돈을 모으고 나면 투자를 해야겠죠. 투자와 복리의 힘은 단순히 저축과 절약만으로 따라잡기 어려우니까요. 그치만 투자를 하기 위해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나중에 투자를 하면서 계속 투자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저축과 절약을 습관화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럼 이 저축을 우리가 어떻게 습관화할 수 있을까요? 제가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바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선저축 후지출과 저축 목표 구체화인데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실천한다면 복잡한 방법 없이 누구나 1억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선저축 후지출입니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한 달 동안 지출을 다 한 후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나서 남은 돈으로 지출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 생활비 통장을 쪼개라는 것도 아니고 가계부를 분야별로 자세히 쓰라는 것도 아니다 보니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보다 강력한 저축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습관을 들이지 않더라도 이 선저축 후지출만 습관화하시면 목표하시는 저축액을 저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좀 더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한 달 동안 자유롭게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을 200만 원으로 최대한 맞춰서 저축해도 되는 상황과 우선 200만 원을 저축하고 남은 100만 원으로 한 달 동안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저축하기 더 쉬울까요? 아마 300만 원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있는데 100만 원에 맞춰서 소비를 하고 남는 돈을 저축하려고 할 때는 200만 원을 저축하는 게 훨씬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내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 금액에 맞춰서 생활비를 점점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축 목표 구체화입니다.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을 참고 절약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동기부여가 중요하겠죠? 이 저축 목표 구체화는 앞으로 우리가 절약과 저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은퇴 시점에 갖고 있고 싶은 총 금액을 기반으로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모아야 할지를 역산해 보는 건데요. 당연히 각자 경제적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 때 계산해봤던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목표에 따라 이번 달에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를 계산해보세요. 먼저 은퇴 시점에 갖고 있고 싶은 총 금액을 계산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은퇴 나이에 가진 돈으로 은퇴 이후에 먹고 살아야 하는 기간, 은퇴 이후 필요한 월 생활비를 정해야 돼요. 저는 은퇴 나이는 50세, 은퇴 이후에 먹고 살아야 하는 기간은 30년, 은퇴 이후 필요한 월 생활비는 150만 원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은퇴 시점에 필요한 총 금액은 150만 원 곱하기 30년 곱하기 12개월 해서 5억 4천이 되는데요. 이제부터 이 5억 4천을 바탕으로 이번 달에 모아야 할 돈을 역산해 보겠습니다. 30세에 취업을 해서 21년 차인 50세에 은퇴를 하고 신입 때부터 은퇴 나이까지의 연평균 연봉 상승률을 3%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저축액도 연봉 상승률에 맞춰 매년 3%씩 증가시킬 겁니다. 그럼 취업 첫 해에는 월에 146만 원, 연애 1752만 원의 저축이 필요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사회초년생 때 이걸 계산하고 정말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저축을 시작하는 첫 해이다 보니 가장 저축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은퇴 후의 월 생활비인 150만 원과 월 저축액 146만 원에 큰 차이가 없죠. 이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평균 취업 연령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은퇴 나이는 그대로인데 평균 수명도 계속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일하는 기간보다 은퇴 후 노후가 거의 2배 정도 더 긴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꿈이 대단한 부자가 아니더라도 단지 노후 대비를 위해서라도 저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계산은 아주 단순하게 했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연봉을 높이기 위해 이직을 한번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직이나 승진을 해서 연봉이 10%, 20%씩 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년 중순 기사를 보니까 직장인 10명 중 8명이 부업을 병행하고 있거나 고려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업을 통해 소득을 다원화할 수도 있고요.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동시에 경제가 어려워져서 은퇴가 생각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져서 중간에 예상치 못한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은 제가 대비할 수 없는 변수들이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미래에 대해 최대한 단순하면서도 안전하게 대비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깨달음이 절약과 저축의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이 어떤 의미인지, 저축과 절약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1억을 모으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이런 내용을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치만 막상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참 많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처음 돈을 모으기 시작할 때는 제가 1억이 넘는 돈을 모으고 서울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함께 부동산 임장을 다니거나 재테크 독서 모임을 진행하는 등 동료들과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모으기 코칭, 재테크 독서 모임, 일모동모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고 이만큼 성장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멘토이자 동료가 되어 함께 토론하고 1억을 모으고 재테크 관련 습관을 만드시는 데에 도움을 드리려 해요. 독서 모임을 통해 재테크의 기초가 되는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서로 인사이트를 나눌 동료를 만나고 코칭을 통해 누구나 각자 상황에 맞춰 1억을 모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1억을 모으고 싶으시거나 저축이나 절약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재테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고 싶으시거나 재테크 관련 도서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참여를 추천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재테크 도우미로서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 채널이 워낙 작다 보니 또 다른 관련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